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대우 VIP 컨설팅팀의 김정은입니다. 2020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의 부동산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법 요즘 너무 따라잡기 힘드시죠? 세무사들도 부동산 양도소득세 포기한 세무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세금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2020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보유에 대해서 과세가 강화됩니다. 개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인상되는데요. 기존에 일반 세율인 0.5%에서 2.7%까지가 0.6%에서 최고 3%까지로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 증가됩니다. 2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자이거나 또는 3주택 이상자인 경우 0.6%에서 3.2%까지였는데요. 1.2%에서 최고 6%까지로 0.6%포인트에서 2.8%포인트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이 상향되는데요. 세부담 상한이란 전년 대비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 합산세액의 증가 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담 상한이 200%라고 하면 전년도에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올해 낼 세금이 최대 2배 이상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이 200%에서 300%로 인상되게 되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전년도 대비 최대 3배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하신 것은 우리 집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하는 거일 텐데요. 제가 사례를 2개 정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공시가 10억 7천 아파트와 공시가 13억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인데요. 공시가 10억 7천 아파트는 마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공시가 13억 아파트는 잠실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두 개 다 34평형입니다. 두 개 다 단독 명의로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2021년 공시가는 지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10% 오른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재산세가 698만 원, 종합부동산세가 1,954만 원, 합계 2,652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공시가가 10% 오른다고 가정하면 재산세가 820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5,170만 원, 합계 5,990만 원으로 보유세가 약 2배 넘게 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 채 갖고 있는 건데요. 공시가 20억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공시가 20억 아파트는 반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단독 명의로 갖고 있을 때 올해는 재산세가 670만 원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423만 원, 합계 1,093만 원입니다. 내년에 공시가가 10% 오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재산세는 749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883만 원으로 1,631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증가율이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내년에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변경이 무엇이냐면 신탁에 가입하게 되면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가 되게 됩니다. 수탁자라 함은 신탁회사를 말하는 건데요. 따라서 내가 부동산 하나를 신탁했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고유한 부동산과 신탁한 부동산이 나뉘어서 과세되게 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공제도 적용되고 세율도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탁을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 회피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탁재산의 납세 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꾸기 때문에 이러한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절세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절세만을 위해서 신탁에 가입한 경우는 앞으로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개인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지금 현재는 2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입주권에 대해서 일단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40%고요. 1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는 기본세율 적용이 됐습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50%가 일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과 입주권에 대해서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70% 적용이 돼서 40%에서 70%로 오르게 되고요. 1년에서 2년 사이 보유한 경우에는 60%로 적용이 됩니다. 기본세율에서 60%로 변경이 되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동일합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70%,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로 인상되게 됩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6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도 인상이 되는데요.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기본세율은 6%에서 42%까지니까요. 16%에서 52%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 6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기본세율의 20%포인트 추가되는 것에서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기본세율의 30%포인트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도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완료하셔야지만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도 다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2년 미만 보유자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변경돼서 그런 건데요.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가액 9억 원까지는 비과세이지만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주는데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내용이 내년부터 변경되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4%에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이 됐는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를 3년 하고 거주도 3년 했다 하면 각각 12%씩 적용을 받아서 24%의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고요. 보유를 10년 하고 거주도 10년 했다 하시면 각각 40%씩 적용받아서 장기보유 공제를 80%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이고요. 이런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2년 이상 거주는 하셔야 됩니다. 만약 2년 이상 거주를 못 하셨다고 하면 이 장기보유 공제율표를 적용받으시는 게 아니라 일반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으시기 때문에 장기보유 공제는 6%에서 30%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에 분양권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 7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기존에 갖고 있던 분양권도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분양권은 관계없으시고요. 2021년 이후에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나 또는 다주택자 등이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내가 비과세가 되느냐 또는 중과세 세율을 얼마 적용받느냐 판단을 할 때 분양권을 포함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면 어떤 이제 세금 계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번을 보시면 기존에 분양권이 하나 있고 1주택이 있는 경우, 다만 이제 기존의 분양권은 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죠. 그리고 1주택이 있을 때 기존의 1주택은 2년 보유 등의 이제 비과세 요건을 만족시켰다고 가정하면 이 1주택을 팔 때 기존처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사례 2번 보시면요. 기존에 분양권이 하나 있고 또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21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하나 있고 나머지 두 채의 집이 있는데 이 두 채가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를 판다고 가정할 때는 기존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보시면요. 기존에 분양권이 하나 있고 이 분양권도 2021년 1월 1일 취득한 분양권이겠죠.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2개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주택 중에 하나를 팔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다주택자 중과세의 세율도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인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21년 6월 1일 이전에 매도할 때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거고요. 2021년 6월 1일 이후 매도할 때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1년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다가 분양권도 더해서 다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법인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어떤 이제 세율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게 됩니다. 개인의 최고 세율인 3% 또는 6%, 기본 세율은 3%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2개 또는 3개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6%입니다. 그래서 3% 또는 6%의 단일 세율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 또한 현행은 개인과 동일하게 6억 원을 공제를 해주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아예 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하나씩 계속 보유할 때는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되는 점을 감안해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아예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인 경우 200에서 이제 300으로 내년에 개인도 인상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 자체를 아예 폐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율이나 그리고 공시가가 올랐을 때 전년 대비 2배 또는 3배의 한도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한도 없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 부분도.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합산 배제도 폐지가 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에 대해서 물론 이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공시가 3억 이하인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됐는데요.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6.17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과세 전환이 됐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 전환이 되고 있지 않다가 20년 6월 18일 이후에 장기 임대 등록하는 부분부터 과세 전환되게 됩니다. 양도시의 세율도 변동되게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에다가 추가로 10%를 더 추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는데요. 법인 주택에 대해서 법인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율에 기본 법인세율에다가 20%를 추가해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이렇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시 세율도 모두 인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된 거 이외에도 개인과 유사한 법인인 경우라면 이제 유보소득에 대해서도 간주 배당으로 되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 차등 배당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2020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